자, 반갑습니다. 대가들의 투자입법 성명석 소장입니다. 오늘이 개미의 배짱이 14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2011년도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자, 다음 주 수요일이 되면요, 이제 마지막 15강의로 여러분들께 개미와 배짱이란 타이틀은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여러분들께 선뵀던 서킷 다이아그램이라는 이런 여러분들 보조지표를 최근에 여러분들한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2012년부터 또 제게 또 기회가 주어진다라고 하면요, 이번에는 이제 타이틀 좀 무시무시하게 좀 지려고 그래요. 세력 때려잡기 이런 식으로. 자, 어쨌든 뭐 신화 통과하면 되는 거니까요. 뭐 세력이란 말 자체든 어떤 때려잡기든요, 그 어원을 깊게 또 파고 들어가면 뭐 그게 좀 문제는 안 됩니다. 자, 이번 주 여러분들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두 가지 이제 리스크가 있다고 그래요. 첫 번째는 지정학적 리스크고, 두 번째는 어떤 기후부통령, 우리가 그러는 게 아니라 저쪽 그 외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자, 여러분들 어쨌든 이틀 동안의 문제는 다 해결이 됐고 다시 원복이 됐습니다. 많이 놀라셨죠? 물론 그 주식시장에 들어와 있는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왜 이런 어떤 변동성 장세나 어떤 급변하는 어떤 이슈 내지는 어떤 이 재료가 발생이 되면 주가가 급락하거나 내지는 또 급등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늘 힘들고 헤매는 것은 나만의 매매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주식은요, 살 때가 있고 팔 때가 있고 쉴 때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잘 보시면요, 살 때는요 사지 못하죠, 그죠? 팔 때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남들이 살 때는 여러분들은 손절치고 그렇죠. 손해본 상태에서 매도하는 손절치는 구간이 되겠죠. 쉴 때는요, 좀 특이해요. 우리나라 국민들은 어쨌든 돈이 있으면요, 안절부절을 못해요. 꼭 어떤 종목이든 꼭 사 모아야 되는, 현금을 갖고 있으면요, 좀 주식하시는 분들이 좀 이상하게 보는 그런 경향도 있어요. 어쨌든 쉬는 것도 투자라는 말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요. 어쨌든 확실한 종목이 없으면 여러분들 매매를 하지 말으셔야 됩니다. 공인이 어떤 아무런 종목이나 매매를 하시게 되면 어쨌든 손실 발생은 어떤 10중 8구다. 그래서 손실을 복구하려면 아무래도 그만큼의 시간이 필요하게 되고, 그런 이제 기회비용이 이제 손실을 초래하기 때문이거든요. 자, 그래서 본인 자신만의 어떤 매매법을 분명히 터득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항상 1강부터 오늘까지 14강까지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어쨌든 주식시장이라는 것은 불특정 다수가 들어와서 제로섬 게임을 하고 있는 그런 게임장이기 때문에 일정한 그 법칙이라는 것은 사실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캔들 매매가 됐든 이평선 매매가 됐든 때로는 거래량을 보고 매매를 하든 수많은 한 40개, 50개 내지는 한 60여 가지의 어떤 보조지표를 가지고 매매를 하시든 시장 참여자들의 어떤 심리 또한 늘 변수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나만의 특이한 매매법이 있어야 된다. 그걸 꼭 터득해서 일정한 수익을 취하는 것이 진정 고수의 길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것은 손절입니다. 손절이요. 전 세계 홍콩과 우리나라 사람만 손절을 제대로 못한다고 그래요. 내가 확신을 가지고 어떤 종목을 매수를 했는데 그 종목이 예상대로 움직이지 않거나 내가 가만히 있는데 문자가 하나 왔어요. 봤더니 급등할 종목 딱 해서 종목을 샀는데 급등을 안 해요. 그냥 급등이 아니라 급락을 하고 있으면 과감하게 그 종목은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손절을 하지 못해서 손실폭이 커지면 복구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혹자는 손절만 잘해도 어떤 중수 내지는 고수의 반열에 올랐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그리고 이제 또 루머나 뉴스에는 매매를 하지 말으셔야 됩니다. 장중에 이제 어떤 공시가 나타납니다. 재료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주가가 급상승을 하거나 급락을 해서 장을 마감을 합니다. 월요일도 그랬고 오늘 같은 장도 그랬고요. 확연하게 다른 그런 장이죠. 증시 격언에 이런 말이 있어요. 루머에 사고 뉴스에 팔아라 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루머를 어떻게 할 거며 뉴스? 글쎄요. 그렇게 하시는 분 없죠? 자,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자, 루머든 뉴스든 어떤 테마성 매매는 자제를 하셔야 됩니다. 즉 하시되 단기성으로 치고 빠져야 됩니다.
그를 끝까지 끌고 갈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테마성이나 어떤 재료에 의해서 어떤 매매를 하는 그런 어떤 주체 세력이라고 있죠. 그거를 선도 세력이라 한다. 그들은 어디까지 갈 거라는 걸 이미 정하고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잠시 그 안에 참여했다가 빠져나오는 그런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사실상 대부분 물려서 고생하는 그런 종목들이요. 다 이러한 재료에 의해서 따라잡기 매매에 당한 그런 것들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은요. 어쨌든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최근에 일어났던 어떤 뭐 정치적인 테마주라든가 뭐 제2의 무슨 뭐 바이오주라든가 이런 종목들 보면은 바닥에서 우연치 않게 한 20% 30% 수익이 났어. 그렇죠? 그래서 고점을 형성했는데 야, 또 수익 나지 않을까라고 밑에서부터 올라왔던 20% 수익 난 것까지 봉위로 들어가서 다시 원위치라이가 반토막이 되는 경우가 거의 10중 8구입니다. 자, 이해를 가진 여러분. 그래서 고수들은요. 자기만의 매매 비법이 있다고들 늘 이야기합니다. 주식시장에서 고수는 수십 번에 수천 번에 수만 번의 어떤 실패와 성공을 반복을 해가면서 자기만의 노하우를 쌓았겠죠. 그런데요. 고수들의 어떤 매매법이 일반인들한테 알려지면 비법이라는 것은 알려지면 그건 더 이상의 비법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죠? 자, 과연 우리나라 주식하시는 분들이요. 약 한 50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대가들의 투자입법 성 소장의 개미와 배짱이 이 방송을 500만 명이 시청할 일이 없겠죠. 그죠? 제가 볼 때는 500만 명이 시청한다 그러면 최고죠. 그죠? 제가 볼 때는요. 많이 안 할 것 같아요. 그죠? 제가 말씀 못 드리겠지만. 그래서, 자기만의 매매법을 그래서 나는 고수고 나만의 비법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공개하게 되면, 이건 더 이상 비법이 아니야. 그래서 알려주지 않아. 그럼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말고요. 자기만의 확실한 수익원이 사라진다고요? 그럴 일 없습니다. 결론 말씀드립니다. 비법 없습니다. 비법 없습니다. 비법은요, 여러분들 마음 한가운데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장 쉬운 주식 투자법이라는 것은 우선 대주주라면 A라는 회사의 대주주고 대표라면 그 자기네 회사의 어떤 상황을 그 누구보다 정확하게 알겠죠. 그리고요 그런 분들은 또 어디서 났는지 돈도 무지하게 많아요. 그렇죠? 그분들은 뭐 잘 알기 때문에 저점 매수 고점 매도는요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일반 투자자는 그 회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보를 알지 못하죠. 이미 정보는 흘러나왔고 이미 주가는 많이 올라간 상태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외칩니다. 차트 이쁜 게 아닙니다. 그건 끝난 겁니다. 그렇죠? 자, 아닌 일반 투자자들도 그럴 수가 있어요. 어떤 우량 종목이라든가 어떤 보도 우려가 없는 종목 그런 종목도 기술적 기본적 분석 다 보고 뭐 BPS, PBR 뭐 아주 다 보고 한 50개 정도 이렇게 압축을 해서 매일 그 종목들 시세 살피면서 어느 지점이 저점이고 어느 지점이 고점인지를 파악해서 한다라고 그러면 중요하겠지만 여러분들이 보시는 사실은 이동평균선 종가 단순 가지고서는 여러분들은 절대 밑점과 고점을 100% 잡지 못한다는 그런 확신 여러분들한테 드립니다. 자, 여유자금이 있는 분이라면요. 일단 월봉으로 들어가서 하시겠죠. 물론 주봉도 보시겠지만 하방 경직 보이고 있는 이평선들이 자, 우상향하는 종목들 선별해서 매수한 다음에 자, 100의 밑에다 딱 밀어놓는 전략 더 필요하겠죠. 그런데요. 대한민국 분들 빨리빨리 근성이 있으시기 때문에 기다리지를 못한다는 거죠. 옛날에 제 어렸을 때 고구마 순 있잖아요. 뚝 잘라서 이렇게 땅에다 쿵 묻어놓죠. 그죠? 그 어렸을 때 그런 적 있어요. 저는 쿵 묻어놓죠. 그리고 이제 학교 갔다가 이제 와서 다시 한번 쭉 뽑아봐요. 고구마가 열렸나. 그런데 툭 박아놓습니다. 그죠? 그거는 이제 며칠 그러면 이제 말라 죽죠. 그죠? 그 고구마 순에 탁 박아놓으면 자기가 가만히 이제 뿌리를 만들고 그 안에 진짜 고구마가 주렁주렁 열리는데 꽂았다 뺐다 하면 안 열립니다. 어렸을 때 많이 해봤던 거죠? 그 세대가 아니라고요? 예, 죄송합니다. 자, 어쨌든 이제 우리 그 개인 투자자들, 자기의 자산과 운명을 잘 알지 못하니까 의뢰하는 것이 소위 이제 전문가들에게 이제 의탁을 하게 됩니다. 주식시장의 전문가. 그렇죠. 제가 얘기하는 전문가는요, 그 회사의 사장입니다. 그 회사의 대표고요. 대주주겠죠. 가끔 그런 방송들이 나와요. 나는 몇 퍼센트 먹었네, 몇백 퍼센트 먹었네라는 어떤 광고 문구들이 즐비하게 날라옵니다. 그러면 그분이 진짜 그런 줄 알고 여러분들이 거기에 현혹돼서는 안 됩니다. 자,
물론 30개 종목 중에서 하나가 갈 수 있겠죠. 그런데요, 어떤 화랑장에서는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적으로 너나 할 것 없이 다 할 수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은 왜 그분들한테 맡기십니까? 물론 어떤 배우고 기준을 잡기 위해서 주식을 전혀 모르는 초보자가 어떤 시황이나 어떤 차트 분석을 배우기 위해서 들어오는 건 저는 괜찮다라고 감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어떤 종목을 받기 위해서 그냥 떠돌아다니게 되면 절대 안 된다. 바닥에서 묻어오는 것이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 훅 날아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종목을 어떻게 선별해서 가는지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요, 매일 조금씩 고정적인 잃지 않는 수익을 확보하는 전문가는요, 제가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그런 전문가는 본 적이 없어요. 서정감은 있어요. 1억 가지고 10억을 벌었습니다. 뭐 나만의 최고의 비법. 그 비법은 네가 하지. 그렇죠? 자, 1억 갖고 무슨 뭐 2천만 원 가지고 무슨 뭐 몇 억을 만들었습니다. 뭐 10억 만들기. 그 책 파는 거 아닙니까? 네? 그죠? 시천말로 얘기하면 그건 사기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 거 단속을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나름대로 어떤 확실한 종목이 아니면 매매를 하지 말으셔야 되는데, 되게 우리나라 분들은 처음에 한 종목을 사고, 또 며칠 지나면 새 종목 됐죠? 이 종목, 이러다 보면, 자, 10개가 됐어요. 근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쉬어보니까 17개, 20개 종목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늘 팔랑귀라는 거죠. 가볍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자산을. 그러니까, 자, 노름판에서 보면, 노름꾼들은 돈을 잃어요. 그러나, 노름판 고리 뜯는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하우스 주인은 돈을 잃지 않아요. 단속 철저해야 돼요. 그래서 가끔 저 TV에서 저 도박판 이렇게 단속해서 딱 나중에 형 때리는 거 보면 도박장 개설한 사람이 제일 오래 살아요. 아셨죠? 네, 그래요. 자, 증권시장으로 따지자면 예를 들면 증권시장 따르면요, 증권회사가 제일 오래 사는 건가요? 자, 그건 아니고요. 경마장, 경륜장, 자본시장에서 허가난 저는 도박이라고 감히 말씀드리는데요. 경륜장, 경마장, 카지노. 뭐 장사한데 가지고 뭐 문 닫은 데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식시장에 뭐 고리권 이렇게 얘기하는데 고리라고 하지 마시고요. 증권회사하고 정부가 있겠죠. 증권회사는 우리가 여기 앞에 거래소가 있습니다만 전국에서 주식하시는 분들이 실제적인 증권을 가지고 서로 주고받고 어떤 물물교환하듯이 매매를 할 수 없으니까 그걸 대행해주는 증권회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소정의 수수료를 당연히 내는 게 당연하고요. 거기에 따른 어떤 또 거래세가 있습니다. 팔 때만 내는 거죠. 네, 그래요. 자, 거래세가 있어요. 그래서, 혹자, 이제 그 개인 투자자들은, 야, 이거 증권회사하고, 무슨 정부에서 뜯어간다고 하는데 뜯어가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이 자진납하는 겁니다.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선별해서 매매를 하시라는 거죠. 종목이 20개, 30개 막 자꾸 들락달락 하시게 되면, 어쨌든 또, 이것도 수수료하고 또 거래세도 만만치 않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또 준비한 내용이 있어요. 자, 권투 영웅 있죠? 여러분들 아시나요? 영원한 챔피언. 무하마드 알리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대개 이제 연배들이 좀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사무실에도, 가끔 제가 이제 방송하거나 제 어떤 서재에도 항상 이 무하마드 알리, 자, 이분의 명언을 제가 벽에다 이렇게 써놓고 가끔 힘들 때 쳐다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소중한 이 명언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오늘 강의 14강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체급 경기할 때 개체량 한다라고 그러죠. 이제 경기에 앞서서 이렇게 몸무게 재는 거예요. 자, 보면, 이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선수들끼리 이제 기싸움을 하죠. 경기 들어가기 전에 막 눈싸움도 하고 서로 이렇게 하고 사진도 찍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쟤는 내가 3회전을 넘기지 않고 링 위에 눕히겠다. 한 주먹거리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죠? 네, 방송에서 많이 봤어요. 우리 집 옛날 본토 아주 품 이럴 때 있었어요. 무하마드 알리가요. 내가 링에 오르기 전에 시끄럽게 떠벌리는 것은 미지의 상대에 대해서, 그 도전자 얘기하는 거죠. 미지의 상대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그런 공포심 때문이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자, 주식시장이요. 미지의 시장이에요. 그렇죠? 월요일날 12시에 깜짝 놀랐듯이 미지의 시장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공포심 느끼고 주식하시는 분, 한 분이라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주식하시죠? 돈과 관련되는데도 그래요. 나는 훈련하는 모든 시간이 힘들었다. 무하마드 알리 이분의 말이에요. 그러나 나는 그때마다 내게 말했다. 포기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지금은 고통스럽지만, 훈련이 고통스럽지만, 지금은 여러분들 배움이 고통스럽겠지만,
나는 남은 일생을 영원히 챔피언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나중에 노를 챔피언으로 사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고통이 따라야 된다는 거죠. 여기저기 무슨 각설이 하듯이 그러시면 안 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아주 중요한 말 아시죠? 무하마드 알리 최고의 명언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쏜다. 자, 이 말을 했다라는 것은요. 내가 뼈를 깎는 인고의 고통, 훈련 속에서 이제 고수가 됐다는 얘기죠. 주식으로 따지면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쏜다라고 그러면 주식시장에서는 기가 막힌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요. 그냥 벌처럼 날아서 벌처럼 쏘고 주식 다 죽습니다. 자, 벌이 침수면 죽어요. 그죠? 여러분들 매년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쏘야 되는데 그러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하마드 알리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세상이 원하는 챔피언이 되지 않겠다. 무엇을 하든 나는 최고가 될 수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을 한다. 참 멋진 말이에요. 마지막이에요. 상상력이 없는 자는 날개도 없다. 위험을 무릅쓸 용기가 없으면 인생에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다. 야, 그래요. 진짜 멋진 말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 말을 꼭 해주고 싶었습니다.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 주시장에는요. 약 2,000여 개가 넘는 종목들이 즐비한이 있습니다. 그중에 내 매매 방법과 일치되는 종목은요. 무수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만의 매매법 분명히 만들어야 된다. 그 말씀 드리면서 오늘 14강의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그래요. 이것도 나름대로 또 준비를 하고 여러분들께 어떤 메시지를 전할까? 오프닝 멘트도요, 중요합니다. 그죠? 예, 그래요. 어떤 그 기술적인 분석도 중요하겠지만 여러분들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어떤 내용을 나름대로 또 다음 강의 준비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모습 이쁩니까? 그래요. 그 자리에서 박수 3번만 치세요. 고맙습니다. 자, 차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차트로 넘어가서요. 오늘 저는 이제 이어서 말씀드렸던 거 한번 강의를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보이시는 차트는요. 제가 종합주가 지수 차트를 열었습니다. 예, 그래요. 종합주가 지수 차트를 열었는데요. 제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부분이 되겠죠. 그죠? 네, 이날 이제 그렇죠. 월요일이 되겠죠. 예,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죠? 예, 그래요. 여러분들 아시는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그리고 한없이 빠질 것 같았던 주가가 어쨌든 이틀 만에 다시 제자리로 왔다라는 사실인데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요겁니다. 잠깐 설명 드릴게요. 자, 한번 크게 보세요. 자, 이쪽에서 한번 설명 드릴게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요 다이아그램이라는 요 라인, 세 라인, 중심 라인은 자동으로 거진다고 그랬죠? 네, 중심 라인 자동으로 거지는 거예요. 자, 이 친구는 어떤 시장에 의해서 이런 걸 쓴데 우리가 또 뭐라고 그러냐면요. 요요 장세라고도 그러고요. 최근에 나온 이야기죠. 요요 장세. 그 다음에 펀치 점프 장세 이렇게 얘기하죠. 이거는 어쩔 도리가 없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고서 바로 올라오는데 요 라인 안으로 다시 들어왔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종합주가 지수를 열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냐면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은 자, 이동평균선을 잠깐 여러분들한테 자,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제가 여기다가 선을 이렇게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요 검정선을 한번 우선 검정선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시선을 잘 제가 시선을 드리기 위해서 자, 한번 나가고 그래요.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좀 크게 보일 거예요. 제가 한번 라인을 그어볼게요. 요 밑선 라인을 그었거든요. 자, 밑선 라인을 그었고요. 요쪽 지지라인 부분하고요. 요쪽 지지라인 부분하고 한번 자세히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한번 보실게요. 요 밑선 라인과 요 밑선 라인, 예, 이것도 지금 이델리 온에서 지금 강의를 드리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예, 자, 그리고 다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자 한 것은 바로 요 차트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한테는 서킷이라는 어떤 그 강의는요, 아직 하지 않았거든요. 예, 서킷이라는 강의는 하지 않았고요. 지금 이 노란색, 그러니까 오렌지색 선으로 나타나는 이동평균선이 보이실 겁니다. 예, 보이실 겁니다. 이 이동평균선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제 언덕 부분을 이렇게 선을 그어보더라도요, 언덕 부분, 일단은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손가락 표시를
일단 여기다 이렇게 해놓고요. 이렇게 해놓고 다시 이 친구를 이렇게 해놓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제가 이 언덕 라인을 이렇게 한번 거볼게요. 자, 보이시나요? 이 언덕 라인을 이렇게 거보면요. 이 라인이 지금 상당히 지금 1900선 라인이 중요한 라인입니다. 그게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는 자, 여기서 다시 제가 주봉으로 들어가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볼게요. 주봉에서 봐도요. 여러분들 보이시죠? 자, 잘 안 보이시면요. 제가 영역 채우기로 해서 여러분들 캔들에다가 영역을 채워서 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거리랑도 한번 채워볼게요. 자, 그러고서 이렇게 보야 여러분들 한눈에 잘 보이시죠? 자, 그래요. 잘 보세요. 여 위에서 지금 뭔가 선이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자, 제가 늘 얘기하는 것은 주가라는 것은 후행성이거든요. 네, 주가는 후행성입니다. 자, 후행성이에요. 이쪽 라인을 여러분들 눈여겨서 잘 보시면 자, 1, 2, 3 자, 눈여겨서 잘 보시면 어느 시점이 지나면요. 선이 밑으로 딱 거지는 모습이 보일 거예요. 자, 이 모습이 보이실 겁니다. 그렇죠? 요 라인이요. 요렇게 라인, 요 라인인데요. 그냥 간단합니다. 여기다가 윗선, 아랫선 긋고요. 중심 라인 정확하게 그으면요. 이게 제가 늘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렸던 네이블, 즉 헌터 했던 그동안 1년 내내, 2년 내내 여러분들한테 강조했던 그 라인이다. 꼭 기억을 하시고요. 이게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지 자,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그러고서요. 밑에서 라인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게 선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면 선을 굵게 제가 거두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오케이 됐죠? 자, 굵게 선이 하나 나타납니다. 이 선을 잘 지켜보십시오. 요 선에 이제 비밀이 있다라는 거죠. 이게 어떤 의미고 요 옆으로 이어갈 때 어떤 모습의 차트가 이어지는지 지금 보시는 것은 코스피 지수 주봉이 되겠습니다. 자, 주가가 내려갔다가요. 어디로 치고 올라갑니까? 분명히 이 밑선은 뭡니까? 그래요. 제가 강의 드렸던 이 부분은요. 다시요. 이 부분은 뭐다? 그래요. 여기 써있죠? 네이블선, 네이블이 뭐라고 했어요? 배꼽이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운동이 발생할 때 바로 옆에 캔들의 중심 라인이 정확하게 맞는 그 부분, 이게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지는 제가 차후에 앞으로 이어지는 강의에 계속 반복해서 강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라인도 여러분들께 좀 굵게 제가 선을 자, 라인 설정을 좀 굵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드려야 이게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이제 이해가 가시는데 이 선이 발생한 이후에 올라왔다 정확하게 지지하고 이 라인에 딱 부딪힙니다. 그렇죠? 그러고서 바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죠. 어떻게 이동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딱 부딪히고 다시 내려오죠. 자, 이게 뭡니까? 이거 아시죠? 왜요? 왜 밑골이 달았어요? 그래요? 월요일날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바로 올라왔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늘 얘기할 때 이걸 뭐라고 그래요? 쌍바닥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얘기하는 어떤 쌍바닥 됐던 역헤드앤 숄더 저는 그거 과히 좋아하지 않습니다. 물론 많이 공부를 해서 많이 머릿속에 집어넣습니다만 되게 그런 패턴을 만들어 놓고 개인들을 거기다 딱 모아서 그대로 시쳇말로 얘기하면 파 묻어놓고 그들은 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완전히 제가 늘 주식 뽀개기라는 그 타이틀 갖고 여러분들 만날 때도 늘 말씀드렸던 것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모든 주식의 상식은 다 쓰레통에 버려야 된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 박스 안이 어떤 의미일까요? 그 의미를 하나씩 잡아가는 거고요. 그러면요, 제가 또 이런 말씀 드리죠. 요 그림이 밑으로 확 쳐지게 되면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해요? 그렇죠.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렇게 몰고 간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이거를 이제 소위 이제 적산병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제가 쓰는 용어는 정산병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역산병. 역산병은 역배열 상태에서 내려가는 운동세계가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용어를 정산병, 역산병 그러면요. 그게 적산병, 흑산병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이 자리에다 제가 캔들을 하나 이렇게 그려놓으면 여러분들 보이시죠? 자, 그리고 화면을 좀 키워보겠습니다. 자, 보실게요. 올라갔다가 여기서 부딪히고 내려왔다가 다시 꼴이 말았거든요. 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요. 여기까지 안착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안착을 해야 주가가 이어서 우리가 최근에 찍었던, 최근이 아니죠? 전에 찍었던 2231포인트 여기를 뚫고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자, 한번 차트를 줄여볼게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요. 여러분들 2231.47포인트 그죠? 4월 25일 날 딱 고점 찍었죠. 그죠? 그러면서 주가가 내려와서 지금 이건 뭡니까? 이게 바로 그리스발, 유럽발. 요즘은 이제 발발발이 지나고 요즘에는 설설설설이 나와요. 예. 아, 그래도 발이 무서운 겁니다. 무슨 설 이렇게 나오죠? 예, 최근에 예. 하여튼 오늘은 이제 수요일입니다만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내가 설을 써보니까 무슨 설 하여튼 엄청나게 나왔어요. 설이. 그런데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 지금은요 발이 중요합니다. 아직까지는 유럽발이 중요합니다. 거기에 시선 초점 맞춰주시고요. 아셨죠? 여러분들 뉴스에 그렇게 흔들리거나 루머에 흔들리게 되면 여러분들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준 원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리면 주가가 치고 올라와서요. 여기까지는 지금 안착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요. 캔들이 이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다시 확대해 드릴게요. 이 안에 들어가야만이 바로 여기 찍었던 2231포인트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주가는 밀고 가겠죠. 그러지 않는 한은요. 주가 안 갑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아직까지는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 17개, 15개 종목을 줄이십시오. 몇 개로? 3개 내지 5개로. 많이 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할 수 있거든. 최대한 여러분들 판 종목 갖고, 나 지금 10개 종목에서, 한 3개 줄였는데, 뭐 살 거 없을까요? 뭘 사기는? 현금으로 갖고 계세요? 아시겠죠? 네, 아직은 때가 아니다라고 생각되고요. 다음 2012년도 때 한 상반기가 좀,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져봅니다. 아시겠죠? 이것이 바로 종합주가지수 주봉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궁금하시죠? 월봉은 어떻게 생겼대? 그럼요, 월봉 한번 구경해볼까요? 그래요. 월봉도 한번 구경시켜드릴게요. 자, 이게 너무 헷갈리니까요. 제가, 요 차트로 여러분들한테 월봉도 한번 구경시켜드릴게요. 재밌습니다. 그래요.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요. 차트가, 저는 이제 영역을 빼고 보는데요. 여러분들 영역을 채우고 보시죠. 네, 영역을 채우고 보시죠. 제가 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지만 영역을 채우게 되면요. 안 됩니다. 그들의 습성, 그들의 행동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잡아낼 수 없다는 이야기를 꼭 제가 드리는 겁니다. 자, 라인 설정에서요. 요 색깔을 지금 제가 삽입들에 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주가가요. 요것도요. 간단합니다. 이 밑에서 캔들은 하나씩 올라오는 거예요. 아시죠? 이렇게 캔들 하나씩 올라오는 거예요. 여기서 캔들 하나씩 올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생긴 거예요. 다시요. 얘는 지우고요. 제가 확대해 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리고 제가 손을 이렇게 일단 거놓겠습니다. 이렇게 화살표를 이렇게 거놓고요. 자, 확대해 드릴게요. 자, 좋습니다. 이게 지금 코스피 지수 월봉입니다. 여러분. 제가 드리는 이 서킷 다이아그램은 제가 재작년에 이 이데일리 TV 칠판 강의할 때 여러분들한테 드린 말씀이 있거든요. 네. 헌터라는 것은, 즉, 네이블, 중심 라인을 그면서 가는 요 비법이라고 하면 좀 웃을 거예요. 비법 없다고 그랬어요. 이 기법은, 절대 바꿀 수가 없을 것이다. 바꾸게 된다라고 그러면 아마 그들도 10년이 걸릴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10년 동안 바꿀 수 있는 그 기간 동안 과연 성소장은 가만히 있을까라는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게 월봉입니다. 이걸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자, 밑에서 이렇게 세 선이 나오죠? 요거를 캔들로 하나로 그린 거고요. 옆으로 옮겨오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자동으로 중심 라인 거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요 선 지금 보이시죠? 네, 선 보일 겁니다. 다시 이걸 이제 네이블선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선이 거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갭이 발생한 겁니다. 갭 발생하고 요게 다시 선이 거지죠? 그렇죠? 선 거지죠? 그러면서요. 요 녹색 보입니까? 녹색 선이 일단 거지면서요. 여기가 고점이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해줍니다. 얘는요. 이미 주가가 지나고 난 다음에 선이 거지는 게 아니라 이미 미리 전부터 선을 거주고 여기까지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는 어떤 서킷 다이아그램,
주식 회로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그건데요. 다시 지워놓고요. 다시 확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서 보시게 되면요. 요 라인은요. 제가 지금 걷는 게 아니라 다시 깨끗하게 삭제하고 다시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눈 크게 뜨시고요. 예, 숨을 쉬십시오. 예, 놀랐습니까? 예,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우리 대한민국 개인 투자 여러분, 개인 투자 여러분, 제가 갑자기 긴장이 되는데요. 이데일리 가족 여러분, 잘 보세요. 차근차근 제 이야기를 잘 들어보세요. 여기서 제가 캔들을 이렇게 긋습니다. 캔들을 긋는데, 맨 상단에는요, 요, 바로 파란색 선입니다. 파란색 선. 그렇죠? 주가가 이렇게 흘러가죠? 그리고 여기서 쭉 치켜 올라갑니다. 여기서부터라고 분명히 또 얘기해 주죠? 그리고 파란색 선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제가 중요한 것은 바로 여기 부분입니다. 자, 별표 하나, 두 개를 칠게요. 바로 이 부분이요. 이 부분. 즉, 캔들이요. 이렇게 하나 올라오고, 어제 종가와 비슷하게 시가 형성하고 올라오고, 사실 붕 떠서 캔들 하나 발생된 거랑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붕 떴으면 당연히 뭘 메꿔요? 갭을 메꾼다고 그러죠. 갭을 메꾼다고 그러죠. 자, 이게 갭입니다. 자, 갭 메꾸는 거예요. 지금 보시는 거는 코스피 지수 월봉 차트가 되겠습니다. 자, 갭을 메꾼다고 그래요. 갭 메꾸면 어떻게 해요? 직전 두 번째 캔들의 머리가 되겠죠. 즉, 종가가 된다는 얘기예요. 종가. 자, 이 정도면요.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는 분은 할 수 없고요. 자, 이쯤 되면, 그래? 여러분들 딱 계시죠? 자, 여기서 제가 색상을 굵게 해서 눈으로 직접 확인을 시켜 드릴 테니까요. 자, 보시죠? 자, 이 방송을 혹시 우리 개인 투자자 말고 혹시 기관이나 외인 관계자분들 보시면요. 자, 다시는 이런 짓거리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요. 제가 이것도 검정색으로 해서요. 이것도 4PT로 굵게 가서 한번 맞짱을 뜨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밑에서 올라왔던 캔들 하나, 두 번째 어제 종가와 똑같이 출발하는 캔들 둘, 그 다음에 갭 발생했죠?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자, 얘들이 갭을 메꾸기 위해서 내려오겠죠? 뭐가 프로그램이 그러면요. 요 머리선에다가 딱 됐습니다. 자, 다시 설명드릴게요. 요게 캔들 하나, 캔들 둘, 자, 올라갔죠? 갭에서 자, 내려갑니다. 이 부분은요. 당연히 고점을 미리 이야기를 해준 거고요. 자, 분명히 지지하는 선이 이 선입니다. 얘를 밀지를 않습니다. 밀면 큰일 납니다. 밀면 여러분들은 가지고 있는 종목을 다 던지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 우리가 이제 전쟁이 나거나 전쟁이 나지 않죠? 자, 전쟁이 나려고 하거나 어떤 정세가 불안하면 뭘 사요? 그렇죠? 이번에는 그런 일은 없었어요. 그렇죠? 삼양식품하고 농심이 슝슝 날아갔습니다만은 어쨌든 라면은 사지를 않았어요. 그만큼 냉정해진 건지 무감각해진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도로 이제 우리나라 국민 수준이 좀 똑똑해지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는 어떤 후진국 개발도상국에서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전쟁이라는 거는 그냥 쉽게 하는 게 아니에요. 돈이 있어야 돼요. 돈이 없으면 전쟁 못해요. 아셨죠? 우리나라는 충분히 전쟁을 할 수 있는 아주 강대국이에요. 그렇죠? 근데 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캔들이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예, 그래요. 이게 지금 종합지가 지수, 자, 월봉 되겠습니다. 자, 다시, 자, 일봉으로 들어가서요. 여러분들 이제 한번, 자, 종목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예, 그래요. 제가 말을 빨빨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보이시는 차트는 매일 위협 차트가 되겠습니다. 저도 그런 이야기를 해볼까요? 방송에서 그런 얘기 하는데요. 저는 그런 얘기 하면 안 돼요. 자, 그래요. 여기 지금 동그라미 표시되어 있는 부분 있죠? 예, 그래요. 자, 이 부분 캐치가 되죠? 예, 이 부분, 예. 가끔 주가가 이렇게 흘러가면요. 여기서 종목을 주든, 여기서 종목을 주든, 여기서 종목을 주든, 일단 저 놓고 나서, 내가 이 종목을 추천해서 몇 퍼센트 먹었네. 이런 걸 제발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은 죽습니다. 다시 제가 냉정하게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이라는 거요. 이 부분을 잘 기억해서 눈을 크게 뜨고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디서 매수를 해야 되는지, 자, 이 바로 서킷 다이아그램의 폭발력을 여러분들한테 직접 눈으로 확인해 드릴 테니까요. 아시겠죠? 자, 내일 저녁 8시 30분에 자, 무료 방송이 있습니다. 이데일리원 K2 헌터 클럽. 이따 장 끝날 때쯤 또 자막이 나가겠습니다만은
제가 그때그때 설명을 드리면서 제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래요. 자, 차트를 키워서요. 이 부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보시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요.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그리고 이 부분이에요. 자, 캔들. 자, 다시 한번. 자, 여러분들을 아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주 깔끔하게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너 나가. 자, 다 내보내고 깨끗하게 다시 설명을 다시 이렇게 해드려야 여러분들이 눈에 확 들어옵니다. 아셨죠? 자, 내일도 잠깐 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주가가 이렇게 시작되겠죠? 자, 보세요. 주가는요, 매일 기업은 한번 올라갔습니다. 어떻게 올라갔을까요? 자, 한번 구경시켜 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1 하나 올라갔고요. 자, 그 다음에 2 올라갔고요. 자, 3 이렇게 올라갑니다. 자, 이거를 옆에다 옮겨 그리면요. 이렇게 생긴 겁니다. 이렇게 생긴 겁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네. 이게 바로 비밀입니다. 이거는 바뀌지 않는다니까요. 안 바뀌어요. 여기다가 이동평균선을 여러 가지를 갖다 붙여놔도 이 이상은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종가지수 강의를 한 이유가 바로 그 이유라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대한민국의 개인투자 여러분, 드디어 송 소장이 가지고 있던 비밀의 열쇠를 풀어 열어젖혔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낸 헛소리나 긴장하는지는요, 길고 짧은 건 대봐야 하는 거죠. 그렇죠? 저는 지금까지 종목 주거나 늘 얘기했잖아요. 그죠? 빌어 먹는 사람이 있고 빌어 처먹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요? 어르신들이 쓰는 용어네요. 빌어 먹는 거는 말 그대로 거지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빌어 처먹는 거는 거지 왕초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물론 여의도 바닥에는 그런 분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자,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양심 있는 분들 가슴에 손을 대고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과연 빌어먹는 사람인지, 그 빌어온 것을, 그 힘들게 빌어온 것을, 그거를 받아 드시는 분인지, 앞에 첫자를 못 넣겠네요. 그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렇죠? 늘 매년 해가 바뀔 때마다 4월 말일쯤 되면 공직자 재산 공개하는데, 공무원들이나 어떤 위정자들께서, 이제 바쁘실 텐데, 되게 재산 증식한 거 보면 주식 내지는 채권이에요. 이번에 좀 이탈리아 채권, 스페인 채권 좀 사시죠? 자, 어쨌든 주식을 해서 비상장 주식도 갖고 있는 분도 있어요. 그렇죠? 네.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십시오. 아시겠죠? 네. 그래요. 자, 말이 다른 데로 흘렀는데요. 잘 보세요. 제가 드리고 싶은 그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를 지금 한번 눈여겨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요 라인을 한번 보실게요. 네, 그래요. 고맙습니다. 자, 땡큐 알라뷰. 자, 올라갔습니다. 자, 이렇게 캔들 하나 그려놓고요. 이게 고점 그 얘기예요. 다 왔어 그 얘기예요. 그럼 이제 주가가 밑으로 빠지겠죠. 그러면 바닥이 어디가 간단합니다. 제가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바닥이 어딘지, 자, 한번, 왔어요. 자, 왔어요. 다시요. 자, 왔어요. 자, 여러분들, 자, 어디를 보시라? 여기를 보세요. 지금 딴 데 보지 마시고, 네, 저를 쳐다보지 마시고, 지금 차트 지금 동그라미 친 부분을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갑니다. 1, 2, 3, 와! 이게 뭐예요, 이게? 자, 보겠습니다. 그럼 키워보면 알죠? 우와, 키워봤어요. 자, 그래요. 키워봤어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뭔가에 의해서 확 꺾여버립니다. 그리고 여기야, 여기. 이거야, 이거.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뭐가 이거라는 거죠? 뭐가? 시작이 됐다는 얘기예요. 시작이 됐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한테 아직 공개는 안 했습니다만,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열어봐 드릴까요? 그래요. 자, 여러분들 하나 더 열어볼게요. 깜짝 놀라지 마시고요. 자, 깜짝 놀라지 마시고요. 자, 이따가 좀 가면 보입니다. 예, 가면 보입니다. 뭘 하나 설치했어요. 그건 아실 것 같고요. 자, 이 부분 잠깐 보실게요. 자, 제가 요 라인에다가 한번 밑선에다가 라인에다 선을 긋습니다. 요렇게 긋고요. 위에다 긋고요. 밑에 선에다 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확대합니다. 그래요. 성 소장님만 할 수 있는 강의입니다. 자, 화면이 켜졌습니다. 자, 숫자 세겠습니다. 자, 1. 그래요. 자, 2. 자, 요거 하나 3입니다. 그렇죠? 3. 자, 이거는 이제 제가 얘기하는 정삼봉 이렇게 얘기합니다. 3봉은 같이 씁시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가 그냥 선만 이렇게 똑같이 거놓으면요. 자동적으로 중심 라인이 거지는 캔들이 하나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요. 지금부터 이 라인은요. 옆으로 이제 이동을 하면서 진행이 하겠죠. 그렇죠? 무엇이냐? 여기가 바닥, 이런 의미를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여기까지 이해가 가셨으리라 저는 생각을 하고요. 차트를 다시 원위치 좀 줄여놓고요. 옆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이동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어디를 보느냐? 여러분들, 자, 집중하시고, 오케이. 그래요? 아유, 벌써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 자, 여기를 집중하세요. 제 얼굴을 쳐다보지 마시고, 바로 이 자리, 밑에서 확 꺾어져 내려와서 밑에 아주 작은 단봉이 발생했던 밑점 3봉 맨 첫 번째 봉의 시가와 세 번째 봉의 종가를 캔들 하나로 봤을 때에 옆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시면 지금부터 소름 끼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행합니다. 예, 자, 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계속 갑니다. 캔들의 모습을 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일단은 영역 채우기에 색을 넣어드리겠습니다. 예, 색을 넣어드릴게요. 그래, 여러분들 눈에 잘 띄니까. 그리고 더 확실한 강의를 하기 위해서 이 네이버선도 여러분들 기왕에 가는 길에 우리도 좀 굵게 같이 갑시다. 자, 굵게 가서 여러분들 확실한 강의, 기쁨주고 사랑받는 자, 성명석 소장입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동합니다. 자, 캔들 보세요. 그냥 편안하게 보시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냥 보세요. 아, 어떻게 하면 지는지 보세요. 그렇죠? 내일 버티겠습니까? 아, 여기 나와서. 이게 뭐죠? 이게 뭐죠? 예. 제가 아까 뭐 하나 설치합니다. 라고 하고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드렸던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예. 뭔가 하나 설치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그건 아실 거고요. 자, 일단은 자, 요렇게 이제 시작이 돼서 바닥이 형성이 되는데, 한번 보세요. 중요한 것은, 요 라인을 밀지 않는다는 거죠. 이 라인을 밀게 되면 안 하면 되죠. 그렇지 않겠어요? 예. 항상 여기를 찍고 이렇게 움직여요. 그러고서, 희한한 것은 그거예요. 야, 너 뭐야? 이 의미가 뭘까? 그렇죠? 예. 자, 내일 무료 방송한다고 그랬어요. 이데일리온 케이트헌터 클럽 저녁 방송입니다. 8시 40분 들어오셔서 자 12시까지 방송하겠습니다. 자 저녁에 들어오셔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이상한 분들은 들어오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이어지죠. 아까와 반대 개념이죠. 이쪽에서는 어느 쪽 이쪽에서는 확 꺾어져서 내려오는 부분이 이번에는 충분히 다지고 올라가죠. 그래서 우리가 혹자들은 이런 부분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매집 이럽니다. 저는 매집이 뭔지 몰라요. 아, 그저 여기서 시키는 대로, 여기서 나오는 기준대로, 원칙대로 저는 할 뿐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제가 원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들도 외인들한테 2009년도에 89조, 물론 단일 시장으로는 채권 시장이 크겠지만 우리나라 순진한 아줌마, 아저씨, 아버지, 어머니, 우리 국민들이 외인한테 갖다 바친 돈이 2009년도에 89조라는 사실 아십니까? 그러면 2010년도와 2011년도 얼마나 있습니까? 외인들이 얼마를 뺏어갑니까? 그거는 방송에서 분명히 9시 뉴스 첫 바따로 방송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2011년도는 외국인이 한 10조 잡아갔습니다. 여러분들 정신 차리시고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저도 2009년도에 그거 보고 사실은 이 바닥에 온 건데요. 자 보시겠습니다. 자 진행하겠습니다. 자 각서하고 화나서 그래요. 화나서. 예. 그러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줄여볼게요. 자, 이 종목 이상하다는 게 아니에요. 이상하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2,000여 개 종목 다 이상해요. 그렇게 주시면 안 돼. 그죠? 자, 다 이상해요. 저부터는. 뭔가 좀 비정상 같아요. 자, 이 부분이요. 이 부분, 그죠? 상당히 길죠, 그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강의를 드린 적이 있어요. 캔들 강의를 10강의 동안 드리면서, 이렇게 밑으로 파고 들어와서 올라가다가, 종가하고 어제 종가 대비 시가가 시작하더니, 갑자기, 붕붕붕붕 날라버리고, 꼬리 달거나 이러면, 이 종목 끝난 거야, 라고 제가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드린 적이 있어요. 기억나시죠? 예, 그러니까 조심하셔요. 제가 볼 때는 내일 기업은요, 시세가 얼추 다 끝난 것 같아요. 아셨죠? 이제 그만하셔요. 예, 그래요. 가치 대비 가격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기본입니다. 그 가치 대비 가격이 많이 올랐으면 그만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메인리그 그럼 주봉으로 들어가서도 한번 구경을 해 보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예. 야, 이게 주봉입니다. 그죠? 예, 주봉으로 가서도 이제 구경을 하셔야죠. 자, 일단은요, 여기만 이렇게 캔들 하나 거보고요. 요렇게 좀 볼게요. 다 왔어요. 난리가 났죠. 그죠? 예, 그림이요. 자, 그러면 다시 이 주봉으로 가서, 좀 복잡하니까 이 주봉으로 가서 보여드릴게요. 아유, 그렇죠? 잘 보이십니까? 예,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자, 일단은요, 자, 월봉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월봉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매일요. 자, 월봉 보면요. 소장님, 아직까지 멀은 것 같은데요. 그렇죠. 여기가 어느 지점이냐면요. 2007년도입니다. 2005, 2006, 2007. 여러분들 아시죠? 자, 부동산 값 주식. 자, 미국의 파생의 상품을 만들어서 아주 거품을 만들었던 꼭지점이 바로 정점이 2007년도였습니다. 거기를 기점으로 해서 밑으로 쭉 밀려 내려와서 다시 바닥 다지고 짧게 치고 올라가는 모습인데요. 지금 내일이거든요. 이게 시세가 일봉상은 끝났지만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요. 아직까지 내일업의 성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준다라고 하면 자, 월봉상 봤을 때 이 종목 목표가를 정해달라고 그러면요. 아유, 크게 보여드릴까요? 확실하게 이렇게 37,000원까지는 가실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거를 벗어나기 힘들다라는 거죠. 그 회사가 없어지거나 망하지 않는 한은 요 1, 2, 3, 이 한 파스, 두 파스, 세 파스라고 하는 이 방법을 벗어나지 않더라는 겁니다. 오늘 내 나름대로 차근차근 지금 강의를 드리는데요. 준비는 무지하게 해왔습니다. 아까 피디님이 저한테 소장님 그 종목 다 합니까? 제가 사실 10종목을 준비해왔어요. 그런데 우리 저 피디님께서 한 2개 할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생방송에 매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다음 강의부터 또 그 다음 강의부터라도요. 여러분들 하여튼 계속 종목을 대비해서 저하고 이 내용을 가지고 계속 반복을 여러분들 하시는 겁니다. 자, 내일이 있습니다. 내일 8시 40분, 30분부터 저녁 한 11시 반이나 12시까지 저녁에 이대일은 K턴터 클럽에서 저하고 한번 방송을 멋지게 개인 투자자만 들어오세요. 아시겠죠? 예. 자, 내일 다시 모방에서 뵙도록 하고요. 자세한 얘기는 거기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시간